운명의 한중전이 어느새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번 달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예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기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하는데 본선 진출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중국은 이번 기회에 본선 진출에 강한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이번 달 16일 각각 싱가포르 홈 경기, 태국과의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으며 운명의 21일 중국 선전에서 한국 대 중국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세계 탑 클래스의 선수들이 포진해 있는 한국팀과 맞상대를 해야 하는 중국팀의 고심은 깊어져만 가고 있으며 수많은 중국 언론들과 축구팬들은 이번 달 한국과의 경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6 북미 월드컵 예선 중국 남자 축구 대 한국 축구팬 이강인이 온다. 중국 축구팀은 11월 16일 정식으로 시작되는 2026년 월드컵 예선의 장도에서 36강전에서 한국, 태국, 싱가포르와 C조에 배정되었으며 조 1, 2위를 확보해야 최종 18강전에 진출할 수 있다. 중국 대표팀에 있어서 첫 경기가 곧 결승전이라고 할 수 있다. 태국 원정, 한국 홈 경기, 처음 두 경기가 본선 진출에 명운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예선 두 경기를 위한 베이스 캠프를 선전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선전이 방콕의 기후 조건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두 도시 간의 지리적 거리도 가깝기 때문이다. 중국 대표팀은 선박과 자동차로 이동하는 불편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현재 선전은 잔디를 수리 및 유지하기 위해 긴박하게 노력하고 있다. 한국팀은 우리의 오랜 원수로 공수 모두 막강한 실력을 겸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11월 21일 한국과의 대결은 본선 진출 여부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지난 경기에서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여주었고 팀의 사기가 왕성하다. 반면 한국은 전통의 축구 강호답게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다. 이 경기는 월드컵 예선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 갈망하는 두 팀의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 확실하다. 이 중요한 대결에서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전력을 다해 승리할 것이다. 벤치와 선수들은 경기 중 최선의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도록 밀집된 경기 훈련을 하고 있다. 축구대표팀은 이 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으며 승리가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다음 단계로 진출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중국팀은 현재 광동성 선전에 베이스 캠프를 만들어 훈련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선전에서 중국의 전략은 태국 방콕과 기후가 비슷한 선전에서 미리 모여서 훈련함으로써 태국의 기후에 익숙한 상태로 11월 16일 태국과의 경기를 준비하고 다시 선전으로 돌아와 연습하면서 21일 선전에서 한국전을 치르겠다는 포석입니다. 만약 중국팀이 한국으로 원정으로 오는 일정이었다면 태국과 한국의 다른 기후가 중국 선수들의 컨디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세심하게 사전 조율을 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중국은 이번 한중전에 필승의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팀의 최근 분위기는 좋습니다. 지난달 13일 튀니지전은 4대0 승리, 17일 베트남전은 무려 6대0으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한국보다 약체인 게 확실하지만 튀니지는 24위인 한국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으로 압도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을 이끌고 있는 필리프 트루시의 감독은 1998년에서 2002년까지 일본 대표팀을 이끌며 2002 한일 월드컵에서 일본을 16강에 올려놓은 명장입니다. 그는 이번 0대6 대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했습니다. 한국과 같은 톱클래스 팀과 좋은 경기를 펼쳤지만 당연히 결과가 따라오지 않았다. 한국과 피지컬과 전술 수행 능력의 차이가 컸지만 그건 놀랍지 않다. 한국이 워낙 좋은 팀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월드클래스 선수들과 뛰는 건 엄청난 경험이다. 또 4만 5천여 명의 강중 앞에서 뛴 것도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다. 베트남 현지에서는 박항서 감독이 제때 세대 교체를 하지 않아 트루시에 감독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는 주장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의 퇴진을 원했던 사람들로서는 그것만이 자신들의 지난 잘못된 주장들을 감출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두 차례 평가전을 거치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역시 손흥민은 월드클래스의 선수라는 것입니다. 베트남전에서 대승한 이후에도 상대팀 선수들과 친절하게 인사해주는 손흥민은 실력은 물론 매너 역시 훌륭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이후 한국 축구의 최고 스타가 될 이강인의 존재 역시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티니지전에서는 손흥민은 벤치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이 2골을 뽑아내며 한국의 4대0 승리를 이끌었으며 베트남전에서도 한 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승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으로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게 되어서 일까요? 소속팀인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시즌을 끝으로 리오넬 메시와 작별했고 네이마르 역시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나보냈습니다. 키리안 음바페 역시 올 시즌을 끝으로 이적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강인이 연속으로 골을 터뜨리며 팀과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AC 밀란과의 챔피언스 리그 F조 3차전에서 이강인은 후반 44분 챔피언스 리그 데뷔골이면서 파리 생제르맹 입단 이후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풋몸에 따르면 이 경기에서 이강인은 5번째로 높은 평점을 기록했으며 15개 중 14개의 패스를 성공시키며 자신의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스타 손흥민은 독일 레버쿠젠에서 뛰었던 2014년 10월 1일 벤피카를 상대로 챔피언스 리그 한국인 최연소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이강인이 손흥민의 대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불과 며칠 전인 11월 4일 리그앙 11라운드 파리 생제르맹과 몽페리에와의 경기에서 전반 10분 왼쪽 측면에서 하키미가 날카로운 낮은 크로스를 올렸는데 음바페가 재치있게 공을 흘려주었고 뒤에 있던 이강인이 바로 받아 왼발로 정확하게 때려 리그앙 데뷔골도 성공시켰습니다. 경기 후 풋메르카토는 이강인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고 복귀한 후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풋몸 역시 이날 이강인의 활약을 8.3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강인은 생제르맹 합류 후 언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드러냈었는데 조금씩 실현되고 있어 본인은 물론 수많은 축구 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트로피를 향한 열망이 크다. 팀의 보탬이 되고 싶다. 승리에 기여하겠다. 내가 파리 생제르맹 역사상 첫 번째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한국을 대표해서 뛰겠다. 요즘 이강인과 음바페의 연계 플레이가 빛을 발하고 있기에 내년 여름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지 않고 생제르맹에 그대로 남는 게 아니냐는 추측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선수라도 가장 가고 싶은 곳은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팀일 텐데 이강인의 합류가 팀 전력에 큰 보탬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파 랭킹 79위인 중국은 지난달 10일 베트남을 상대로는 2대0으로 이겼습니다. 하지만 16일 우즈베키스탄에게는 1대2로 아쉽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 한국팀과의 객관적인 전력차가 크게 드러나고 있지만 2026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려는 중국으로서는 같은 조의 한국을 넘기 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목표일 것입니다. 과연 11월 21일 양 국가를 대표해 벌이는 일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한국팀에 복수할 수 있기를 바라는 수많은 중국 축구 팬들의 기대가 중국 축구 대표팀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의 활약에 대한 중국 축구 팬들의 댓글을 확인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표 남겨놓는 거 기억해라. 어디서 표를 살 수 있냐? 64개 팀으로 늘리기를 건의한다. 첫 경기부터 생가사의 전쟁이다. 이길 수 있어? 다른 두 경기는 어디에서 하는 거냐? 오다바오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손흥민은 출전하지 않을 거고 황희찬은 느리고 약하다. 장관 타이에게 맡기면 된다. 한국은 전방에서 위협적인 선수가 없다. 중국 대표팀은 3-6-1 포메이션으로 우레이를 최전방으로 배치하는 걸 건의한다. 중국 축구 대표팀에서 누가 손흥민을 막을 거냐? 우리는 베트남을 2대0으로 이길 수 있으니 한국이 아무리 많이 넣어도 4대0일 거다. 중국 축구 대표팀은 6점 이하로 지면 이긴 거다. 11월 21일 가장 걱정되는 건 한국 골키퍼다. 잘못하면 감기에 걸릴 수 있다. 베트남 모두 빨간 유니폼인데 이 선수들은 지난번 선수들하고 왜 많이 다르냐?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중국전에서 전력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점수차가 크지 않을 거다. 안심해라. 한국이 힘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중국 남자 축구가 직업 도덕을 발휘해서 악의적인 반칙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 대 베트남 6대0 대승함으로써 아킬레스건이 낱낱이 드러났고 중국 축구는 우즈베키스탄에게 1대2로 석패함으로써 맹렬한 정신을 보여주었다.
내가 추측하기에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슛을 못할 것 같다.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지도 못할 테니 한국이 언제 골을 넣는지나 보자. 두 글자, 오직 자신. 한국은 6골을 넣어야 겨우 이길 수 있었지만 중국은 2골만 넣어서 이겼다. 그러니 중국이 더 대단하다. 한국이 한 번 이길 거 중국은 3번 이길 수 있다. 한국팀 2군이 나오는 것도 중국을 높이 쳐준 거다. 실력만 놓고 보면 한국 삼진이 중국과 경기에도 중국 체면을 살려주는 거다.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3골을 실점하면 또 베트남은 3대 0으로 이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겠지. 한국에게는 기권해야 한다. 기권하면 0점, 내 3점이지만 직접 경기하면 더 참호갈 거다. 앞에는 손흥민, 뒤에는 김민재. 베트남 수비가 이렇게 약했나? 한국은 전부 후보 선수들이 나와도 4대 0으로 중국을 이길 거라고 예상한다. 이게 바로 차이다. 중국 축구팀과 일본 한국 축구팀의 수준 차이는 대략 골을 넣을 수 있는지와 얼마나 많이 졌는지다. 왜 작은 보폭으로 바꾼 다음에 바로 슛하지 않은 거지? 부안이 레알 마드리드에 안 간 게 내 일생의 고통이다. 한국인 얼굴 보고 중국 똥베이 사람인 줄 알았다. 음바페는 시야가 보이기 시작했다. 음바페는 정말 기지가 넘친다. 음바페의 패스가 대단하다.